각질 제거제를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사용하시거나 한두 개 이상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피부를 살리는 지니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는 지니 원장의 피부 고민 상담소에 오늘 사연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연과 함께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네, 이번 고민상담소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95년생 민경님이십니다. 이분의 고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떤 스킨케어를 발라도 간지럽고 건조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간지러우며 붉게 올라오는 부분은 트러블로 바뀔 때도 있고 열이 올라와서 그런지 모공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좋다 하는 제품과 바르는 방법 바꿔봐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수분크림에 오일을 섞어 바르면 좋다고 해서 그 방법도 사용했는데 피부가 모두 뒤집어졌습니다. 예민한 피부다 보니 이것저것 시도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유튜브에는 저 같은 증상이 없어서 방법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제발 제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사연을 읽어보았는데 잠깐 정리를 하면요. 피부 고민 내용이 가렵다, 건조하다, 붉음증이 있다, 트러블이 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피부 설문지를 통해서 이분에게 얻은 몇 가지 체질과 생활습관,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화장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 문제점들이 조금 많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우선 고려해야 될 부분 체질을 먼저 고려해 보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토피, 알러지가 있는 체질이셨어요. 아토피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해야 깔아앉을 정도의 그 강도 높은 아토피를 경험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알러지는 갑각류랑 한랭성 그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는 알러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 알러지나 아토피 이 면역 결핍성 체질이라는 걸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내가 피부 자체가 면역 결핍인데 한 가지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습관적으로 매주 한두 번 이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시고 있으세요. 자, 여기 여러분들 주의사항 딱 이거예요. 나는 장벽이 무너진 피부야, 예민한 피부야, 그리고 또 난 체질적으로 아토피, 알러지, 두드러기가 한 번씩 경험한 적이 있어. 이런 분들은 내 피부가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피부를 면역 결핍성 피부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로는 장벽이 무너진,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런데 장벽이 무너졌는데 각질 제거를 한다? 장벽을 살짝 덮어 놓았던 이 그 각질들을 오히려 더 깎아서 불도저처럼 밀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마이갓. 그죠? 장벽이, 아니 성벽이 무너지는 거지. 그것도 매주 한 번, 두 번씩, 그것도 주기적으로. 네. 그러니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각질 제거를 버리세요. 네. 앞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사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체질적으로 면역 결핍성 체질이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거나 스트레스나 내 컨디션에 따라서 피부에 신호가 빨리 오는데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 면역 결핍성이기 때문에 면역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오래 두고 꾸준히 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을 꼭 짚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역을 올리는 데 필요한 건 특히 유산균과 비타민 B, C, D를 복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꾸준히 장기로 내가 복용을 한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다량 복용해도 좋아요. 한 2배 정도 다량 복용해도 좋습니다. 비타민 B, C, D 정도는 이게 수용성이라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유산균도 1, 2배 정도 먹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으시니까 당분간 드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세안 후 붉고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네.
그런데 그럼 우리 생각을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안 후에 그렇다? 그럼 세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내가 세안을 클렌징을 했는데 얼굴이 울긋불긋해. 그리고 건조함을 극심하게 느끼고 있어. 그리고 가렵고 따가운 증상까지 있어. 그럼 세안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세안제를 샀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맞지 않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데 여러분들은 비싸고 좋다고 남들이 추천해줬다고 그 제품이 아깝다고 끝까지 쓰시면은 돈을 버리는 거예요. 돈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고 돈이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피부를 좋게 다시 되돌리려고 하면 비용이 훨씬 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깝다고 끝까지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세안 후 붉고 따갑다. 이건 과도한 세안과 각질 제거로 피부 장벽이 굉장히 무너진 상태이다. 그래서 클렌징 선택할 때 클렌징 효과보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지는 효과보다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클렌징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 되도록이면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는 미온수가 제일 좋고요. 미온수로 따뜻하게 여러 번 물로 헹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클렌징 로션과 워터를 선택하시는 거 그렇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인데 이분의 습관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 선크림 꼭꼭 바르고, 이건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파운데이션을 바른다고 하십니다. 선크림이 이게 좋은 습관이긴 해요. 노화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색소 침착이나 이런 걸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습관이지만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 선 차단 기능이 있는 우리 화학적 성분들이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으로 내가 피부 장벽을 복구할 때는 선크림을 사용하는 거를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계절 겨울철이었다면, 그리고 실내에서만 활동을 하신다면 선크림 사용하시지 마시고 수분크림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또 메이크업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땐 파운데이션보다는 재생 비비를 추천드릴게요. 파운데이션은 아무래도 건조증을 좀 더 유발하는 메이크업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피부 보호 기능이 더 있는 재생 비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의 이 상태가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트러블이 더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세요. 특히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생리기간일 때, 그리고 음식물이 나와 맞지 않았을 때 트러블이 더 많아지거나 지속된다 하시는데,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분은 정확히 어떤 음식물에 안 좋은지를 알고도 있으셨어요. 유제품에 트러블이 발생이 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다라고 체크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쉬운 점이 아침 식사로 선식과 우유를 드신다고 하셨어요. 유제품에 분명히 안 좋은 반응이 있는 분이 왜 아침을 우유로 드시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입을 잘못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뒤에 또 낮에는 회사에서 두유를 드신다고 따로 써 있어요. 그럼 진짜 우유를 드시는 건데 굳이 왜 선식을 우유로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식사 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 우유에 대한 자극이 몸으로 오고 있는데 쌓아놓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알러지 반응을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또 생리기간이나 뭐 숙면이 취하지 못했을 때 그때 터지는 거죠. 누적 포인트를 쌓아놓은 거예요. 독소 포인트를 쌓아놓고는 그날 그때 터지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유제품 금지하시고요. 유제품 금지라고 했는데 간혹 이런 경우 있으세요. 저에 대한 건데요. 네, 저도 우유에 대해서 소화를 못 시키는 그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특히 카라멜 마키아토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언제나 카라멜 마키아토만 먹었다 하면 이런 것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에 우유 제품이 꼭 들어갑니다. 라떼 종류들은요. 그죠? 그러니 꼭 이거는 드시면 안 되세요. 꼭 생각하고 있으세요. 아시겠죠? 커피에 우유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 드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유제품을 먹은 날에는 비타민 C와 유산균을 평소 먹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다량 드시도록 하세요. 빨리 배출을 하고, 그리고 염증을 내지 않도록 해주는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도 아마 피부에 한 두세 배는 훨씬 좋아지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얘기한다고 정리가 잘 안 되시죠?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아침에 클렌징을 하고 싶지만 되도록이면 미온수, 물로 세안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가끔 피지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개기름이 쌓여서 너무너무 보기 싫다 하실 때만 클렌징 워터를 거품 용기에 하는 방법을, 저자극 클렌징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피부 톤을 정리하거나 피부 결을 정리하는 스킨 단계에 있어서는 진정 수분 토너, 그러니까 또 닥토나 손 흡수하는, 손으로 하는 거 하지 마시고 뿌리는 걸로 하시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촉촉해져 있는 상태에서 세럼을 쓰시는데, 특히 장벽이 많이 무너진 상태세요, 우리 민경님은. 그래서 EGF 세럼, 그러니까 표피 성장인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세럼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고가이긴 하지만 한동안 집중 관리에 있어서 쓰시면 굉장히 효과를 빨리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세럼이나 에센스를 다 흡수되고 난 다음에 유수분 밸런스 크림, 제가 늘 말하는 겔 타입 말고 아시죠? 약간의 유분감이 있는 수분 크림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덧바르기로 여러 번 덧바르세요. 네, 무슨 말이냐? 여러 번 덧발라서 레이어드해서 피부 보호 기능이 여러 번 겹겹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셨고, 이번 지금 계절 동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외부 활동이 너무 많은 날이다, 그런 날은 쓰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피부 보정을 위한 메이크업은 재생 비비를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에스테틱 전용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자, 저녁에 이제 메이크업을 지우는 단계다 라고 하시면은 평소 월화수목 금토일 7일 중에 한 4일은 로션 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밀크나 로션 타입으로 피부 보호 기능이 있는 저자극 클렌징 방법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월, 화, 목, 금, 일, 이렇게 4일에서 5일은 로션 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돌아오는 월요일은 젤 타입을 하시거나 워터 타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피부 결을 정돈하는 정돈 단계의 토너나 스킨은 진정 수분 토너를 여러 번 겹겹이 해주세요. 뿌리는 거 톡톡톡톡 해보시고 또 한 번 뿌리는 거 한 서너 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일 1팩을 하시는데, 이건 1일 1팩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장벽이 너무 많이 무너지신 분이다, 그래서 시트팩에 자극이 있으실 수 있으니 1일 1팩을 하실 때 알로에 겔 같은 팩을 붓으로 바르는 겔 타입만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네, 그리고 보습 유지 단계, 크림 단계에 있어서는, 자,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오전에 쓰셨던 유수분 밸런스 크림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밤이나 오일 종류를 살짝 덮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는 동안에 수분 증발 현상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으니 코팅 한번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되셨죠?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화장품을 바르는 순서와 방법을 제가 잠깐 안내해 드린 거고요. 또 일상생활에서는요, 우리 민경님은 평소 면역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물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영양제도 홍삼을 드시고 있긴 하시지만, 진짜 면역을 올리는 데 필요한 비타민이나 유산균은 복용하시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유산균과 비타민 B, C, D, 종합 비타민 드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꼭 이것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녹황색 채소 꼭 드시고요. 선식 드실 때 우유는 꼭 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고민 해결은 여기까지 안내해 드렸고요. 자, 비슷한 체질과 비슷한 습관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민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다음에 안녕.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